지금부터 제30차 목요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대화의 진행을 맡은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대사 김진양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모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면 접촉이 어려운 올해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봉사와 자선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목요대화에서는 사랑나눔의 대표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자선냄비 기부자와 수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나눔으로 이겨내요 라는 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방안과 함께 코로나로 얼어붙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다소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태블릿 PC로 모니터링 하실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인영님,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님, 수혜자 대학 강사 이태영님, 개인 기부자 김영재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장만희 구세관 사령관님, 방송인 노사연님, 허인 KB국민은행장님,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나눔의 대화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목요대화가 30회에 이르렀습니다. 목요대화는 제가 국무총리 취임하고 나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온 그런 자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올해 마지막 목요대화를 나눔의 이야기를 통해서 채워주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께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마다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매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들은 지금 유난히 더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모친과 단둘이 지내던 지적장애인 아들이 노모가 병사하신 후에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면서 거리를 전전하다가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더욱 어렵게,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아팠던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나눔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모범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주위의 불우이웃에게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 소외된 어린이와 함께 미래의 꿈을 그려주며 재난 현장의 피해 주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요대화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마음속에 올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주는 연대와 배려의 정신이 다시 한번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직접 참석자분들과 나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기부자분들이 있으시기에 올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연님께 질문을 하겠어요. 평소에 소아암 어린이 치료 지원과 다문화 가정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하셨다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공연을 굉장히 한 17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막상 가보면 아이들이 그 아픈 와중에도 그 공연을 가수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진짜 그 아픈 그 진통제 이런 거를 맞지 않고도 훨씬 더 애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작은 거지만 저희가 참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 그 아픈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위로할 수 있는지 그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구에 가서 구세군에 있었던 꿈을 가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봤는데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이라든가 그 모든 활동이라든가 그런 그 밝은 눈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어린 아이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작은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좀 추워지고 차가워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현장 가서 참 제가 더 감사를 받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노사연님께서는 공연 활동을 통해서 직접 노래도 해주시나요? 네네. 제가 노래도 하고 또 다른 가수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돕자. 그러면 그 다 솔선수범해서 그냥 다 나와서 또 공연해주고 다음에 또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좀 좋은 일이다 같이 했자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그때 공연에서 좋았던 애들을 그 다음에 가면 걔들이 없어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 슬플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양준혁 위원님은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항상 꿈과 즐거움을 주시는 스타신데 그 구세군 다문화 캠프에서 꿈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다문화 자선 야구 교실도 운영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훈훈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구세군 홍보대사 양준혁입니다. 예, 저는 은퇴하고 나서 바로 양준혁 야구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야구를 통한 또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성교육이나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바로 그 멘토리 야구단이라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저소득층 또 탈북민 자녀들로 구성된 야구팀을 현재 제가 5개 팀, 이제 대구, 성남, 시흥, 양주 또 한 팀은 또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제가 지금 10년째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야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구하는 유일하게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야구밖에 없거든요.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아웃이 되지만은 앞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또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야구 안에는 또 혼자 잘해도 아니기 때문에 협동, 팀워크, 배려, 예절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제 10년째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멘토 1기 출신 중에 누가 있냐면 한현민이라고요. 그 지금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어요. 이제 피부색이 조금 다른 친구인데 이제 피부색이 좀 까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또 그러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바르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그 아주 대한민국에서 대표가는 세계적인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애들한테 그 야구 선수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구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거를 바르게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10년째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또 구세군하고 같이 제가 몽골에 간 적이 있거든요. 몽골에도 또 이제 여기서 구세군에서 좀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또 가정 형편 어려운 애들을 또 야구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몽골에도 이제 야구가 전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또 야구도 가르쳐 주면서 또 이제 형편도 어려운 애들도 같이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역할들을 구세군하고 꾸준하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제2의 양준혁도 나올 수 있겠고 예. 또 다양한 스타를 만들어 주시네요. 예, 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영님은 이제 특별한 분이신데 그 해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긴급 구호 활동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그 국내외에서 많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네, 제가 구세군하고 함께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세월호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혼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구세군 홍보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함께 팽목항으로 내려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때 내려가서 제가 한 거는 거의 뭐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눴다는 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계속 따뜻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로 랜선 여행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다녀왔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작년,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캄보디아로 구세군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벽화도 그려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해외에도 힘드신 우리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져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다가가서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팽목항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그 지도국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인영님 같은 분들께서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 뭐 다른데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은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아쉽지만 빨리 코로나 이겨내고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허인 은행장님, 예. 우리 KB국민은행이 그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 산불이라든지 수해 이런 재해 현장의 구호 활동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을 돕는 것, 또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 지원 등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 중에 이렇게 소개해서 국민들께 좀 연말에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없으실까요? 예, 제가 몇 개 생각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것을 저희 모토로 삼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쪽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타났을 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있고 산불, 홍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여간 저희가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꼭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는 이번에 참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어서 초기에는 저희가 방역 물품 지원, 마스크 지원 이런 활동을 조금 했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저희가 경증치료센터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고 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동참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통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드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물건을 좀 구매해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또 기부하고 하는 뭐 그런 형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또 홍수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은행이 또 돈을 내기도 하지만 고객님들과 함께 내는 것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또 코로나하고 또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고객님들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고객님도 기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부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짧은 기간 운영했는데 고객님들이 1억 원이라는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산불 피해할 때는 저희가 속초에 저희 연수원이 있는데 저희가 연수원도 재난지원센터로 제공을 하고 또 밥차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재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을 줬던 그런 부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간단한 의료 지원만 받으면은 평생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평생 장애아로 사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꾸준히 한 10명 정도를 중증 환자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게 해서 치료를 해서 캄보디아로 귀국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작아서 저희가 14년부터는 현지에 병원하고 조인해서 우리 구세군하고 같이 사람을 선발하고 그 현지 병원에서 또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그동안 치료받았던 어린이들이 어떻게 커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또 교육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어서 붙였는데 가서 보고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예, 원래 그 금융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냉정한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융산업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펼치시는 것은 정말 참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그 롯데그룹의 송영덕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롯데그룹에서는 특별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활동, 특히 또 군에서도 많은 그 도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라든지 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롯데그룹에서 나눔을 이렇게 실천해 오신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 롯데그룹에서는 뭐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그러한 기부 활동을 우리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랑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다 더 0.5도를 좀 높여서 훈훈한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어린이 난방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말에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 부스를 오프라인 쪽을 4곳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월드타운에 그 아레나 광장이 있는데 거기 큰 메인 부스를 하고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3곳 하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것은 우리 롯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그러한 그 기금을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이걸 2016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650개 주요 그 소외계층의 가정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에 난방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맘 편한 꿈다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방과 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기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책방도 들어가고 또 영화관도 들어가고 또 디지털 학습관도 들어가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70개의 지역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 아이들들이 좀 충분히 그 부모님 안 계시더라도 지역센터에 와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군부대들이랑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육군본부랑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해서 전방부대의 장병들의 문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형 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18년에 와서 또 공군본부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육군본부랑 또 공군본부 같이 해서 그동안에 57개의 부대 내에 컨테이너형 그러한 그 도서관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 장병들에 대한 그러한 문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서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롯데월드에 혹시 뭐 어린이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일은 네, 그런 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당연하게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영재님은 원래 공무원 하셨죠? 네. 예, 공무원을 한 20년 이상 하셨는데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우리 양준혁 선수는 돈을 많이 버셔서 그럴 텐데. 근데 우리 김영재님은 이제 그래서 공무원 때부터 그렇게 했고, 은퇴를 하신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부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아마 그런 환경에서 익숙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려서 여기 충정로였거든요. 근데 이 충정로 서대문 일대에 제가 60년생이니까 예전에 그 외국기관에서 후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충정로 길거리에 그 구세군 보육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가 거기에서 사는데 예전에는 그 보육원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기가 내 친구가 들어가는데 어떤 데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들만 모여서 산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끼리 살지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외국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래의 풍속에 그런 나눔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재웅 길거리에서 발견을 하고 저는 어머 저거 장난감인데 주술래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만지는 거 아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서 정말 다급한 사람이 가져갈 때 쓰라고 누군가가 던져놓고 액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가져갈 만큼 다급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란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계기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저희 큰언니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서서문에 그 CCF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칠드런 펀드라고 있었는데 언니가 영어 번역을 하면서 그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매 결연을 해서 아동하고 후원자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그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언니가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누구냐면 일부를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불이 오롯이 그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쓰이는지를 늘 물어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서 모르니까 언니 일불이 어느 만큼한 돈이야?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언니가 일불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가르쳐 줬을 때 야, 그렇게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니가 계속 그 CCF를 다녔는데 대학원쯤에 그 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지원을 고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게 어린이재단으로 발전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는 커서 돈을 벌면, 내 힘으로 돈을 벌면 꼭 후원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공부하고 귀국을 해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처음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정말 조심했는데 와서 처음 했던 기관에서 20년째 저를 만났었는데 제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라는 존재를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벌은 수입의 몇 프로를 늘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을 때는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늘어나고 10,000원이면 10불인데 1불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월급이 늘어나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기관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늘려가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충정로를 지나가는데 구세군 보육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 저 기관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뒤늦게 구세군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까지 이제 작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요. 저는 은퇴하고 나면 나는 이제 그만 후원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버릇이 되니까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연금생활자가 되면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은 되게 행복하고 감사했던 게 월급날이 행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월급 어느 날 입금됩니다 하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늘 감사하다 그랬어요.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매달 주셔서. 그래서 월급 주시는 분도 저한테 줄 때는 그런 인사 꼬박꼬박 한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그 25일이 정말 기다려졌고요. 일종의 어떤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저 나름대로 비밀의 정원 같은 게 생겨서 그거를 이 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그다음에 그 후원 조그만 액수지만 그걸 통해서 거기서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공무원인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태영님. 그 유년 시절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대학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네. 그 옛날에는 이제 나눔의 수혜자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반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95년도에 사실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입소를 해서 대학교 이제 23살까지 졸업할 때까지 서울후생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구세군에서 사실 또 유명한 게 브라스 밴드가 있고 나팔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브라스 밴드가 있었는데 사실 악기를 전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악기도 필요했고 또 레슨도 받아야 했지만
그 후생원에서 지내면서 그 구세군을 통해서 레슨 선생님도 소개를 받고 또 대학까지 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대학교 생활까지 무사히 마쳤고 또 감사하게도 정말 저를 비롯한 또 친구들도 많은 대학을 갔지만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감사함을 또 저와 같이 이제 형편이 조금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요즘 악기를 다루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 또 이제 어른들까지 뭐 이렇게 연령이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취약계층 아이들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또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 악기를 배우는 한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재능을 통해서 그 아이들한테 기부를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뜻깊었던 생활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제가 10살 때부터 악기를 통해서 작년까지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 연주를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시련이 이제 많이 닥쳤는데 21년 동안 해왔던 봉사활동 연주를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눔을 받고 또 저와 같이 나눔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음이 이게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밝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선생님이자 그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참 귀한 일 하십니다. 구세군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의 훈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눔과 기부 문화를 좀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롯데그룹의 송영덕 부회장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각박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도 좀 나눔을 실천하고 힘이 돼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 그 나눔이나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아이디어보다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체라든가 또 우리 단체라 또 협회 이런 데는 CSV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상 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동참하는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새 그 TV를 보면 채널을 보면은 많은 그 자선단체의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은 아주 다양하고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쉽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위에서 저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 거기다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하지 마라? 그랬더니 모금, 거기에 기부하는 금액의 한 80% 가까이가 그냥 관리비로 쓰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되는 그 부류,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아동이라든가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한테 실적으로 가는 게 20%도 안 간다. 그러니 하려면은 여기 뭐 구세군 자선냄비에 직접 해서 그것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또 손쉽지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투명성에 대한 홍보 활동, 우리가 지금 모금하는 거에
많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니다라는 그런 홍보 활동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 전화 한 번 돌리면은 뭐 10,000원이다 얼마 이렇게 금방 되거든요. 그럼 뭐 집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저하는 것이 조금 신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 총리님 포함해서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이 기부를 한 게 어떻게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문화가 확산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선 냄비에 이렇게 그 기부를 하면서는 뭐 이게 혹시 잘못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자선 냄비를 통한 기부가 계속 이렇게 더 금액이 더 커져 왔죠. 아마 후퇴한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기관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참여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인 KB은행장님,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뭐 직접 피해를 받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금년에도 상당히 형편이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통을 받는 국민들, 힘들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이 기부나 나눔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업 차원의 기부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니까요. 지금 현재 은행도 기부를 하지만 우리가 고객하고 함께 기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하고 함께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품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우리 관련 단체하고 같이 한다든지 맑은 하늘 또는 맑은 바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고객께서 가입을 하시는데 고객이 가입하시면 얼마를 고객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넣어서 이제 같이 기부를 하는 그래서 고객님들도 기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즐겁게 또 동참하시는 즐거움도 드리고 은행도 필요한 곳에 찾아서 기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저소득층 애들일수록 부모님들이 대개는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니까 애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다든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 학습지 구입할 비용이 없다든지 또는 세상은 디지털로 간다고 하는데 디지털 교육받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예술에 관계되는 교육받기에는 정말 더더욱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의 멘토가 되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효율성 있게 1:1로 지원을 해주니까 학습지를 계속 구독할 수 있게 드린다든지 조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공부방을 지어주고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직접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우리 그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교육이나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 소외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뭐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많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 CSR이라고 합니까? 그런 노력을 점점 더 이렇게 키워가는 것 같은데 매출액이나 혹은 뭐 그 이익의 일정 부분 정도를 기부한다, 뭐 그런 그 문화라고 할까? 그런 내부 규정 같은 것도 있으시죠? 저희 KB금융그룹이 있고 저희 은행은 그 안에 계열사인데 그룹과 은행이 가장 큰 이제 주체니까요. 저희가 세전 당기 순이익의 3%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사랑의 열매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저희가 해서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전 당기 순이익의 3% 이상을 우리가 기부를 하자 하는 원칙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3%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한 5%까지도 하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이제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하시고 임직원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 파이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저 우리 김영재님,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김영재님처럼 묵묵하게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기부하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왜 그러실까? 또 그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사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기부를 하는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참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매해 12월이 돼서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되면 막 가서 넣느라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넣을 때마다 늘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구세군에서 어느 해부턴가 무인 자선 냄비를 설치를 했어요. 세종문화회관 청계천 입구 그 동아일보사 앞에다 했었을 때 오히려 편안하게 갖다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처럼 저도 그 24, 5년 하고 있지만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그런 쑥스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제가 은퇴를 해서 저도 주저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동참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정말 용기 내서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불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후원하는 기간에 들어가 보면은요 10,000원부터 시작하는 후원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중매체에서 오히려 너무 규모가 커진 복지 사업하는 기구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내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오히려 큰 규모의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데서 해주니까. 근데 제가 주로 하는 데는요, 직접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탈북 청소년 기초학습을 도와주는 셋넷 학교, 그 다음에 무슨 부천 실업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활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뭐 외에 몇 군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내는 몇만 원, 제 월급의 한 10% 미만을 나누어 드리는 그 결과가 의외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데 어머 내가 이걸 갖고 그걸 감독하지는 않아요. 직접 수행하는 기간을 나눠드리면 그분들이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이어서 더 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 빌어서 내가 내는 그 10,000원의 돈이라는 게 일불이라는 돈이 작을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일 수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10,000원도 필요해요. 그랬는데 하시게 된다면 꼭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예.
그 1불 하면 요즘 한 뭐 1,100원이나 네. 1,200원 이 정도 되는데 꼭 10,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1,000원을 기부하면 어때요? 네. 자선 냄비에다 1,000원 넣으면 되죠. 그런데 뭐 이거 금액이 너무 작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1,000원이라도.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정성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동참을 하면서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런 관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세군에서 하는 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웃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랬는데 그 긴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자선 낭비에 자기가 1년에 한 번 넣을 때마다 그래도 뿌듯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액이는 하지만 사람들이 늘 그런 것들에 내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생각 갖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재님 말씀을 들으신 시청자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영님, 그 과거에 뭐 힘든 시절도 있으셨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또 현재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께 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어린 시절 제가 이제 10살 때부터 악기를 하면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악기를 이제 10살 때부터 하면서 제가 이제 단체 뭐 30명 정도의 인원이 악기를 이제 같이 합주를 이제 통해서 그 따뜻하고 이제 그런 음악들을 이제 하면서 연주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단순히 그냥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연주도 많았고 또 그 형편이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통한 연주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고 또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시설에서 지내면서 이제 저도 후원을 받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그 서울구생원에 한 달에 10,000원씩 사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00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아이들이 이 후원을 받았을 때 따뜻한 시설과 그리고 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을 제가 지내왔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하여튼 그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지금 막 그 자라는 청년 세대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학교 교육을 받는 일도 쉽지 않고 네. 또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국민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 박인영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또 이제 네. 정부가 이런 거 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하고 뭐 권유하실 만한 내용 없어요? 네. 그냥 저의 작은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구세군하고 같이 뭐 봉사도 하고 모금도 하고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봉사팀이 있는데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 10년 정도 배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변에 봉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니까 우리랑 같이 봉사하고 기부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이제 저희랑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께서는 그럼 우리는 종사자가 아니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때 제가 선뜻 여기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한번 찾아봐 할 수 있는 한 번의 그 봉사라든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0년 동안 배식 봉사를 하면서 제 지인들하고 이제 같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저희는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냥 개인 봉사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뭐 주유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들 저희가 다 돈을 내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이제 저도 좀 뭔가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제 사비를 털어서 소장에 그냥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봉사하시는 분 혹은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의 혜택이 더 있다면 봉사라든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그 기부를 좀 이렇게 그 유도한다고 할까? 그런데 도움이 되겠죠. 내가 얼마를 기부하면 이제 얼마를 돌려받는다,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것은 사실은 그만큼 국가가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그 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요. 네. 세금을 그만큼 그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혜택을 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러면 아마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 그리고 쉽게 이렇게 어디다 내가 하면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안내,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좋겠네요. 네. 예, 그렇지. 우리 그 양준혁 의원님은 뭐 우리 이제 국민 스타시니까 우리 양 의원님이 국민 여러분들 혹은 또 정부에게 좀 권유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밝게 되기 위해서는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 도움이 될 거다는 건 아마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제안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프로야구 선수 이제 은퇴를 굉장히 화려하게 은퇴를 했거든요. 그 프로야구 은퇴식 입장 수익을 내가 프로야구 선수 최초로 제가 구단으로부터 뭐 행사 비용 빼고 하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참 뜻깊은 돈인데 좀 뜻깊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청소년 야구 대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선수들이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야구 좋아하는 애들 클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60개 팀을 만들어 한 1,500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뭐 그냥 좋은 뜻에서 이렇게 딱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제 이름을 걸고 딱 했는데 막상 열어줬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기는 애들은 저 가서 막 춤추고 있고 지는 애들은 저 가서 막 울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재단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회를 처음에 만들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야구를 시키느냐.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진짜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집니다. 그래도 머리도 맑아지고 아무래도 애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업 성적이 훨씬 뛰어나졌어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아들도 학업 성적도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0년째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스폰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딱 스폰이 100% 다 끊어졌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첫째, 애들한테는 기업에서 봤을 때는 첫째 애들한테 광고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그 뭐 어디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 막 이렇게 부스 차려가지고 뭐를 차려놓으면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스폰을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은 진짜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은 또 이게 주무관청이 여성가족부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가족부를 제가 3년 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여성분들이 좀 나이가 많고 좀 이러다 보니까 야구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 이제 거기에 청소년 담당하는 이제 그 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쭉 얘기했더니 아, 양준혁 씨 정말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저희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는 저는 예상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주무관청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뭐 최소한 한 몇백억, 뭐 많게는 한 1000억 정도 이런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 예산이 정말 너무너무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9억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청소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9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터져가지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뭐 그냥 수학여행 가지 마라. 또 어떤 뭐 학교 폭력 일어나면 학교 폭력 하지 마라. 이런 것만 했지 아이들이 정말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인성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란 얘기죠. 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부가 조금 좀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뛰어놀고 그냥 요즘 애들 공부만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스포츠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해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클 수 있고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는 정말 이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뭐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좀 잘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위한 그 재정적인 예산, 예. 규모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제 경험을 보면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 맞습니다. 공부도 하지만 운동도 하는 학생. 근데 그 후자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운동도 같이 하는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더 큰 역할도 하고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외국에도 보면은 다 그 스포츠를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이 우선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인성,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육은 먼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자꾸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꿈나무들 좀 운동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사연님.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말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응원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는 그런가 하면 봉사자들 또 기부자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격려하는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총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또 세상은 힘들지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저 구세군 자선 냄비를 보면
눈물이 그냥 울컥한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걸어가다가 같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기억들. 얼마 전에 제가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 구세군 빨간 잠바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졌나? 마음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곧 이어서 이제 그 엄마 아빠하고 어린 아이들이 막 가서 그냥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걸 볼 때 저렇게 사랑을 받는 교육 되게 중요하다. 남을 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남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가정 쪽에서도 차가운 마음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서부터 좀 그런 교육,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하다. 그런 마음들이 좀 여럿이 이렇게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기부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 각처에서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따뜻한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또 총리님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봤던 이 구세군 자선 냄비는 영원히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나 무슨 기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따뜻해져서 내 스스로 누구를 내가 돕고 있다.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잘 좀 성숙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사연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늘 기부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자기 체험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사회에 기부나 나눔 문화를 더 확산시킬까 하는 방안들도 의논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구세군의 최고 대장이신 것 같습니다. 장만희 사령관님이 계신데 그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구들이 국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구세군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 빨간 외투 그리고 종 이제 구세군 거기다 이제 자선 냄비 이것도 뭐 구세군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세군 하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연말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고 금년이 벌써 92년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회는 어떠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구세군이 활동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애로사항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소감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회라고 할 것 같으면 28년부터 시작된 자선 낭비가 올해로 9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세군의 자선 낭비 없는 12월은 너무도 쓸쓸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빨간 색깔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고사리 손으로 들고 온 돼지 저금통을 자선 낭비 위해서 깨는 어린 아이들, 또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오늘 벌이를 다 자선 낭비에 기부하고 가시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분들. 또 올해는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시는 노숙인들께서도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선 낭비 모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는 제주도에서 10,000원짜리를 넣고 가신 걸로 봤는데 나중에 그 10,000원짜리를 돌돌 말린 10,000원짜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3,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선 낭비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 나눔의 문화를 이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부가 되어야만이 좋은 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이 작은 기부가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고 또 크나큰 우리 대기업들의 모금은 정말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과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 같은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일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추운 날씨죠. 자선 낭비는 물론. 하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춥게 하는 거는 그 땡그랑거리는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써 피해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를 어렵게 하는 거는 모금도 매 해마다 높아져 왔지만 그 모금을 필요로 하는 이 사회 속의 필요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저희의 기금들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저희의 그 어떤 마음은 앞서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저희의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액수를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작은 금액이 정말 소중한 자선 낭비의 의미이고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무엇인가가 있다면 자선 낭비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크레딧 카드의 발달로 인해서 주머니에 잔돈이나 이 돈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전을 쉬는 개수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QR코드나 교통카드를 사용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그 효과가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각 지역에서 또 청소년을 위한 우리 양준혁 위원님 같은 분은 저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언제든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KB은행이나 롯데그룹은 정말 그 청소년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태형 군이 굉장히 그 훌륭한 유포니움 연주자인데요. 그 연주를 들으신 어떤 분이 이 김태형 군이 악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악기를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김태형 군이 다짐하기를 누군가가 이 악기가 필요한 아이가 생기면 자기도 이 악기를 그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서약을 하고 갔습니다. 구세군에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임들이 모아진다면은 우리의 이웃이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정말 오늘같이 바쁜 12월에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총리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오늘 참석자분들의 따뜻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나눔의 확산을 위해서 더욱 관심도 기울이고 좋은 정책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나눔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나눔의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구세군회관에 들어오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가장 선한 손길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장미꽃을 전해주는 사람의 손에는 장미의 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한 마음을 건넨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손길들은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온라인에서 가졌고 구세군을 비롯한 많은 기부단체에서 온라인 모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겨울 한파를 뚫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까지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2021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따뜻한 마음을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님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총리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좌측 단상에 마련된 자선 냄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모교 대화를 마무리하고 야외에서 함께 모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분들과 간단히 실내에서 기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교 대화에서는 사랑 나눔의 대표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자선 냄비 기부자와 수혜자분들을 모시고 진행 중입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나요? 함께 구호를 외치며 모금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외쳐주시고 사령관님께서 나눔으로 외치시고 나면 모두 이겨내요를 외치면서 모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코로나 위기를 나눔으로 이겨내요.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나눔과 기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차 모교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